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률입니다. 자, 돼지 저금통 두 번째 강좌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그 돼지 저금통을 그 서페이스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제 섭디 툴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인 그 V7 탭을 눌러 주시고요. 자, 섭디 툴바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섭디 툴에 있는 그 쿼드 리메시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쿼드 리메시는 사각형, 그러니까 폴리라고 하죠. 보통 맥스에서는 이제 폴리라고 하는데 그 폴리 형태로,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면의 이제 개수고요. 그 다음에 그 적용 사이즈. 자,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섭디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해버리면은 그냥 섭디 자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섭디 툴에 요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리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자,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탑 쪽에서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대칭 일단 O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를 하고 네, 요거를 잠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옮겨주게 되면은 탑에서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대칭 형태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약간 이제 뒤틀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 대칭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요. 그 시머트리 그 엑시스를 그 Y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프리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축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자, X 방향으로,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또 대칭이 됩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Z축만 또 켜볼까요? 자, Z축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고요. 자, 여기서는 Y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가 많게 되면은 물론 모양이 더 디테일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카운트의 개수를 더 내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500개를 하고 OK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개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것보다 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일그러진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 디폴트 값이 2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2000으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지금 크리스라는 거는 좀 날카롭게 주름을 좀 날카롭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코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 넙스의 물체는 레이어 4번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 4번 가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전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숨겨주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자, 돼지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좀 많이 살이 찐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름이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그럼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add crease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네, 이렇게 날카롭게, 표시가 됩니다. 신기하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대칭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뒤쪽에,
좀 약간 그 허벅지 쪽을 좀 약간 두껍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제 시머트리를 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잠시 다 끄고요. 자, 센터를 찾아야 되니까 탑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flect subd objec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요 가운데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진행 방향을 나는 오른쪽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럼 여기다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어둡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오리지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카피.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반대편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10을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를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편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F11. 자, 그리고 탭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또 딱딱한 형태로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면이 많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 커브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진다라는 거는 좀 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웠을 때 모양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변화가 없는 선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요. 그 지우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그럼 여기를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안으로 약간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밀어 넣는데요. 그리드 스냅을 끄고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요. 그럼 살짝 움푹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도 조금만 더. 자, 그리고 다리 쪽도 약간 아래쪽 부분을 좀 약간 가늘게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택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면을 하나 일단 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의 면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아무데나 이 면 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까지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또는 물론 앞에서 제가 섭디 툴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셀렉트 페이스 루프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선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쪽 부분만 이제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스케일을 살짝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을 살짝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잡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네, 일단 다 잡아볼게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 하죠? 이렇게 약간 그 스파이럴? 네,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 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약간 스케일을 제어를 할게요. 예, 그림하고는 좀 안 맞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만 편집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주세요. 저 시간 관계상 네,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발톱 같은 느낌을 주시려면은 일부의 면을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맥스 명령어의 그 기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인셋이라는 기능도 있긴 한데 그 맥스의 인셋과 또 많이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발가락 모양이 나오게끔 네,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네, 그냥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눈을 만들고 이제 코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어떤 이제 대칭적인 형태로 뭔가 이제 다듬어졌으면은요. 이제 리플렉트의 이 명령어를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럼 여기 remove symmetry from subd 네, 요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칭의 형태를 이제 꺼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팅을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의 앞부분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몸의 위아래를 또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라주려면은 이거를 다시 넙스의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버트를 적용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엔터. 자, 원본을 살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본을 살려놓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레이어 3번으로 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잠시 또 숨겨줬습니다. 자, 셀렉트를 잘 안 된 것 같은데 subd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 3번으로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구 아이콘을 꺼줍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좀 약간 뭔가 이렇게 파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나눠서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를 나눠야 되겠죠. 자, 라인을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죠. 자,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려 주시고요. 자,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
와이어 컷이 있습니다. 와이어 컷. 자, 이 서브티 툴은 필요 없으니까 예, 창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도 끄도록 할게요. 예, 그냥 잠깐 놔둘게요. 예, 잠시 숨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우스 왼쪽이죠. 그 하이드 백그라운드 비트맵. 네, 이렇게 잠시 숨겨주시고, 그래서 와이어 컷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커팅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포울이 yes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잘려지면서 이제 막히게 되겠죠. 이게 잠깐 이제 옮겨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캡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요거를 잠시 숨겨줍니다. 가운데 휠 버튼 눌러서 네, 여기 전구 아이콘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라인을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레이어 5번에서 숨겨놨던 이 첫 번째 커브 있잖아요. 네, 이 커브를 활용해서 또 잘라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와이어 컷 실행, 그 다음에 커팅 커브,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엔터. 네, 그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잘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렛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필렛을 먼저 가장 큰 거부터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필렛은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렛 엣지를 실행하시고요. 자, 일단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이 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0.5 정도로 처리를 하고요. 자, 이왕이면은 아까 숨겨놨던 거를 같이 불러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이죠. 예, 그래서 돼지코를 다시 불러드린 다음에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 엣지를 동시에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렌더 뷰로 확인을 합니다. 네,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럼 여기도 필렛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언두를 하고, 네, 다시 죄송합니다. 네, 다시 불러와서요. 여기서 먼저 필렛을 준 다음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솔리드 툴에 가서요. 여기에서 여기만 좀 잘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렛을 0.5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잠시 하이드.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그러니까 필렛이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커팅 커브를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커팅 커브 실행, 커브 선택,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엔터. 네, 그럼 잘 잘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0.5보다 좀 작은 한 3 정도를 줘볼게요. 0.3 정도를 주고, 엔터 치고, 네, 그래서 모서리를 또 잡고요.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네,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위쪽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럼 0.2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지금 이런 데가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커브의 위치가, 지금 여기랑 만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네, 살짝 내려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이어 컷. 잘 처리됐고요. 다시 필렛. 물론 수치를 더 내려줘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조금만 내리는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를 칠게요.
물론 계산이 안 될 경우도 뭐 다른 또 방법을 이용해서 필렛처럼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코 불러오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자, 이제 코만 내서 이제 콧구멍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스탠다드에 있는 그 전구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그 인버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그 오브젝트가 있는데, 예, 요거를 이렇게 이제 빼놓으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아이콘을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거를 지울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을 눌러서 네, 이 물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헤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콧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엘립스를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클을 해볼게요. 서클로 적당한 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커브 툴에 가서 예, 여기 리빌드 커브가 있잖아요. 예, 망치질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포인트 카운트를 마찬가지로 10개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F10. 그래서 약간 사각형, 네, 이런 느낌으로 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잡아서 스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요. 스케일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구멍이 좀 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작게. 자, 그리고 이거를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으로 미러를 해줍니다. 예, 약간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주세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했죠? 레코드 히스토리, 그 다음에 미러,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커브를 움직이면은 대칭으로 같이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적절하게 가까워졌을 때 예, 그리고 스케일도 같이 이렇게 또 적용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커브 두 개를 잡고, 자, 익스트루드 명령을 활용해서 두께를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솔리드는 yes. 네, 그래서 얘를 예,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예, 구멍을 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차집합으로 솔리드 툴에 가서 불레인 디퍼런스 예, 명령을 활용해서 이 두 개를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구멍이 잘렸고요. 자, 여기다가 필렛을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풍부하게 한 1.0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값이 안 되네요. 그러면 0.6 엣지를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6.0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7.0 같은 경우는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부분도 필렛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0.6을 줬으니까 안쪽은 한 0.3 정도? 네, 저기를 처리를 해볼게요. 네, 조금만 더 줘볼게요. 한 0.4 정도?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이제 불러와 주고요. 자, 여기에 사용된 커브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숨겨야 되겠죠. 네, 숨겨주시고, 요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예, 만드는데, 이거는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툴바를 꺼내서 두 번째로 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갖다 놓고요. 눈동자의 크기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위치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요게 한 이 정도 예, 거의 끝부분에 있네요. 그리고 스케일도 좀 키워주고, 네. 자, 이제 투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 한쪽을 만들어서 미러를 해주면 되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예,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예, 여기서 미러를 하고요. 예, 가운데가 네, 잘 안 잡히네요. 그럼 그리드 스냅을 켜서 네, 미러를 했고요. 그러면 요 커브 두 개를 잡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브 두 개를 잡고 프로젝트 실행,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러면 투영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불필요한 예, 커브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합니다. 자, 뒤쪽에도 삭제하고요. 자, 그럼 얘네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예, 잠시 하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스플릿을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스플릿 명령을 이용해서 이 커브 두 개를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처음에는 이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뒤쪽으로 이제 보내 주셔야 되는데, 자, 커브 툴에 가보면요, 여기 보시면, 그, offset curve normal to surface라는 명령어도 있긴 한데요,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그, 뭐라 할까요? 이제 뒤쪽으로 뭐 옮긴다? 앞으로 옮긴다? 뭐 그런 기능도 있는데, 자, 우리는, 자, 여기 라인 툴을 꺼내보면요, 여기도 normal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ine normal to surface. 네, 이 명령을 활용하시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양방향으로 커브를 그 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활용해서 이 눈동자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물체를 여기 서피스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스타트가 뜨잖아요. 그럼 니어를 켜서 네,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마 중심점이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여기서는 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미러를 하면 돼요. 한쪽을 만들어서 그래서 물체 여기 눈동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널라이즈 여기 디렉션 툴바를 꺼내 주시면은 여기에 에어리어 센트로이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생성이 돼요. 지금 요거를 와이어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 눈동자의 센터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요. 다시 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트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포인트가 선택을 예, 잘 안 되네요. 그럼 이쪽에서 해볼게요. 예. 아직은 이게 좀 개선이 안 된 것 같네요. 라이트 뷰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뽑아져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양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포인트 선택해서 네,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밑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그냥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요 서피스를 이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무브 아이콘을 눌러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잡아서 이 니어 스냅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니어를 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어를 따라가게 이렇게 옮겨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적당하게 이동이 됐으면은 Shift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건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스케일을 약간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원숭이 그 모델링 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피스 툴에 가서 그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탄젠시 그래서 렌더로 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가 약간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이런 거는 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려면은 투레이를 활용하면은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블렌드 서피스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럼 여기를 위치를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삐뚤삐뚤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 플래너 섹션이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좀 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투레이를 활용하셔도 되긴 돼요. 그래서 커브 툴에 가서 물론 저기 뭐 블렌드 퀵 커브 블렌드 막 등등을 이제 활용해서 여기 중간 커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크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어를 잡고 또 니어를 잡고 그래서 중간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투레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레일을 실행해서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에 섹션, 엔터.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하고 컨트롤 J 필렛 그래서 필렛으로 처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얘를 조인을 풀고요. 이 상태에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워야 됩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지워주시고 참고로 블렌드 서피스로 마무리 하셔도 돼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대칭이 아닌데 와이어 여기를 잘라 가지고 뭐 대칭처럼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미러를 활용해서 나머지 반대쪽에 이제 눈을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잡고 컨트롤 J 필렛 처리하고요. 그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를 이제 필렛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겠죠. 많이 줘볼게요. 한 0.5.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사용된 불필요한 커브는 삭제를 하고요.
렌더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은 이제 떼어야 되겠죠. 그래서 extract surface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이 눈동자를 선택을 하고요. 이거 떼어내 줍니다. 네, 그럼 여기라 이렇게 이제 면이 이제 떨어졌겠죠. 자, 이번에는 그 돼지 저금통의 그 동전 투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제 라이트 뷰로 와요. 네, 그 라이트 뷰로 이동한 다음에 렉탱글 툴바를 꺼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클릭,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라운드 헤드를 클릭. 그래서 요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네, 요게 이제 동전이 들어갈 구멍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 뷰에 와서 90도를 회전합니다. 이렇게 90도 회전. 회전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동전의 크기가 여기 좀 투입구가 좀 작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운드 헤드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끝부분을 약간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프론트에서 90도 회전. 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얘네들은 잠시 다 하이드를 시키고요. 네, 요 두 개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투영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이 커브는 삭제를 하시고요. 투영된 커브에 그 파이프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여기 파이프가 있죠. 여기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투영된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레디우스는 0.3을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합집합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합집합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구멍을 내야 되는데요. 여기는 요걸로 다시 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투영을 합니다. 먼저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투영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물체 선택, 또 엔터. 그럼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됐겠죠. 그럼 여기에 커브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스플릿 명령을 이용해서 이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삭제를 하는 거죠. 네, 삭제를 하고 나서 이제 서피스 툴에 가서 다시 익스트루드 명령을 활용해서 이 커브를 아래쪽으로 원하는 만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께를, 이 두께는 아무래도 이제 물체의 이 돼지 저금통의 실제 두께가 되겠죠. 이 정도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시 컨트롤 J 조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폴리 서피스가 됐기 때문에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0.2 정도 약하게 적용을 했고요. 다시 한번 0.1 이쪽도 줘볼까요? 일단 여기 아래부터 먼저 주고요. 엔터, 엔터. 여기가 필렛이 선택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럴 때는요, 마찬가지야. 여기다 파이프를 적용해서 블렌드 서피스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또 파이프를 한 0.05 좀 약하게 적용하고요. 여기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 파이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파이프 엔터. 네,
면이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잠시 파괴를 시켜볼게요. 예, 파괴를 시켜서, 네, 분석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프를 적용을 하고요. 예, 한 0.1 그리고 나서 스플릿 여기를 선택 엔터 그리고 여기를 이제 지워줍니다. 예, 여기도 지워주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로 네, 여기를 체인 다시 한번 여기 가로 안에 체인 엣지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실행하시고 오토 체인을 yes. 네, 그럼 여기를 한 번에 선택하시면 네,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시 오케이. 나머지는 다시 컨트롤 J.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다 불러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배경은 뭐 삭제하셔도 되죠. 네, 그럼 여기 리무브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서 삭제하시고 네, 여기 창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F7을 눌러서 예, 확인을 해보니까 좀 뒷다리가 좀 살짝 작아요. 예, 아까 제가 여기를 스케일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예, 좀 살짝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파괴를 시킨 다음에 네, 요 부분을 F10을 눌러서 네, 살짝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F11 예, 다시 선택해서 예, 그냥 조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눈동자까지 같이 잡아서 조인해 버리면은 예, 눈동자가 다시 붙여버리잖아요. 네, 그럼 눈동자는 선택하지 않고 예, 여기만 잡아서 조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키샷으로 넘겨서 렌더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레이어가 좀 더 몇 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레이어를 눌러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재질을 다를 경우에는 각 레이어에 할당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키샷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샌드 투 그럼 미리 요거를 예, 레이어로 분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2번으로 할당을 하고요. 할당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눈동자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 1번 네, 그럼 여기는 코 네, 여기는 당연히 이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옮기면 됩니다. 어디로? 키샷으로. 그래서 여기를 send to 키샷. 네, 요 아이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플러그인을 깔아야 돼요. 키샷 사이트에 가서 그 라이노 그 버전에 맞는 그 키샷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을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꺼내주시고 예, 여기에 맞는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페인트 앱 그 메탈릭 네, 그거를 선택을 해서 네, 거기에 있는 걸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해 주시고 네, 블랙 쪽에다가 예, 그리고 재질은 이제 적용됐지만 컬러는 여기서 예,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예,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해당 물체 위에서.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컬러로 또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 컬러. 네, 좀 약간 진하게 적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춰질 그 환경 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에 와서 그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그 원하는 그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고요.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뒤쪽에 라이브러리 꺼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바이러먼트에 와서 컬러에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랑 어울리는 컬러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컬러는 이 돼지에 사용된 그 비슷한 컬러 톤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더 돼지가 이렇게 채도가 올라가면서 좀 되게 좀 예쁘게 잘 나옵니다. 여기가 좀 약간 탁하니까 이게 좀 메탈릭 페인트라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뭐 그런 재질로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칙칙하긴 하네요. 그쵸? 네. 약간 노란색 계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씬에 가서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그 도프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좌측에 씬에 가서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거기에 이제 하이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더플리케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 또 뒤로 이동, 그리고 이제 회전도 주셔도 돼요.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자, 여기 Z축을 잡아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원하는 뷰가 나오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OK. 자, 구도를 이제 잡았으면은 이제 카메라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럼 거기에 뎁스 오브 필드가 있어요. 자,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커스를 눌러서 눈동자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F스탑을 올려줌으로써 약간 이제 블러의 느낌을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던. 그리고 요 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카메라에 그 add 그 new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이 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상으로요. 그럼 여기 이제 마무리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꺼주시고, 그, 이제 렌더를 눌러서, 옵션에 가서 이제 설정해 주시고,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이제, 그 폴더까지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그렇게 해서 렌더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건들지 않고 계속해서 놔두면은, 이게 그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그 스크린샷을 눌러서 이렇게 저장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여기에 좀 색상을 좀 다른 재질이나 예, 그런 걸로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돼지 저금통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 돼지 저금통 모델링과 그 다음에 그 킬샷에서 렌더링 하는 그 과정까지 이제 다 보여드렸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넙스에서 모델링 한 거를 그 섭디로 변환을 해서 거기서 뭔가 예, 수정을 하는데 이걸 유기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귀 쪽 부분과 그쵸? 이런 다리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섭디라는 그 섭디 그 명령어 중에 그 쿼드 리메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도 또 다른 또 좋은 예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